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이 새 단장했습니다. 굵은 모래 대신 인조잔디가 깔리고 더그아웃도 생겼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달 중 백신을 맞아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과 강, 바다를 끼고 있는 서부산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과 숙박 등 관광 인프라는 동부산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행정지원청을 설립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어온 각종 계약과 방과 후 학교 업무 등을 교육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이 새 단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 야구장입니다. 바닥이 모두 인조잔디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레이트 부분은 그물망이 추가됐습니다. 선수 대기실인 덕아웃도 마련됐습니다. 남구가 7억 원을 들여 6개월간 공사한 겁니다. 기존의 구장은 바닥이 마사로 깔려 있어 운동할 때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도 있어 이번에 정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장 전체 배수 공사도 돼 있어 적은 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명이 없어 야간 이용은 제한됩니다. 남구는 내년 조명 설치와 그물 담장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광판 등 부대 시설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8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이용은 남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이용료는 시간당 2만 원입니다. 남구청은 평일엔 유소년 야구단이, 주말엔 사회인 야구단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야구장에 인조잔디가 깔리면서 마사구장은 축구장 한 면만 남았습니다. 백운포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에 이어 이곳 야구장까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인조잔디가 깔리면서 스포츠 동호인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독감 백신을 맞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 한창인 사상구의 한 검진센터.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20, 30대부터 고령층까지 북새통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가 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하러 온 겁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니까는 독감 환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검진센터는 하루 평균 500명씩 몰리고 있는데 예년보다 두세 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는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 임산부, 65살 이상 어르신은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겨울철 유행 대비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 시기인 보통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쯤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11월부터 본격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이달 중 백신을 맞아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상구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사상강변축제가 지난 주말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사상강변축제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흥을 돋우는 어린이 치어리더 공연이 펼쳐집니다.
역동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합니다. 한편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는 관람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도자기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가을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아서 아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에 외국인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This festival is really fun. The mood is really good. 분위기 너무 좋다. Yeah, the mood, the weather, everything is perfect all together. 음식도 맛있었어요. 이어 개막식이 시작되고 사상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사상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사상 강변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사상 강변 축제는 부산시 우수 축제로 선정돼 더욱 볼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상 구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축제 첫째 날에는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놓았고 둘째 날은 사상강변 가요제를 비롯해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더해져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에게 추억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생태하천인 좌광천의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생태도시 기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사로 올해 9회째를 맞았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적대를 필두로 시민들의 행렬이 뒤를 잇습니다. 이를 반기듯 공원 중앙에선 태권도 공연이 펼쳐집니다. 올해 9회째 맞는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서막을 알리는 길놀이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관 생태하천인 좌광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렸고 가을꽃 전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환경에 관해서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체험하는 게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체험학습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부대 행사장마다 다채로운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들이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기장군은 쓰레기 없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공원 등 행사장 4곳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정거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을 축제의 밤은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쳐 보이는 장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또 어른들을 위한 EDM 파티와 이름난 가수들의 공연도 선보여 신나는 놀이마당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우리 정관, 언민, 군민 모두 함께 참여해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번에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 더 멋진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친가족 축제를 표방하며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 도심 생태하천과 공원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가을 축제가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끼고 있는 서부산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과 숙박 등 관광 인프라는 동부산에 비해 열악한 실정인데요. 부산 관광에서 빼놓지 않고 소개되는 감천문화마을의 경우도 관광객 편의시설이나 주민 정주 여건, 접근성 개선 등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낙동강 하구와 바닷물이 만나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사계절 내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부 상권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부 상권에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공원과 해수욕장, 그리고 지역 스토리를 갖고 있는 관광지가 곳곳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관광지 상위 10곳은 해운대와 광안리, 해동용궁사, 센텀시티 등 동부산권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서부산권은 사구 감천 문화마을이 유일했습니다. 또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관광시 이용한 숙박시설 중 60%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에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인증을 받은 호텔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홍보 자료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동부상권에 치우쳐 있어서 부산의 관광 콘텐츠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부상권의 그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문의 관광 인프라는 이제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집객력을 갖고 파워를 키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민간의 인프라는 그 집객력이 많아졌을 때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부분의 인프라가 이제 늘어나겠죠.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공 분야에서 깔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서부산은 그 조금 더 머무르는 그 체류형 관광지, 그리고 예를 들면 워케이션의 어떤 허브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관광지 상위 10곳에 선정된 감천 문화마을도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며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소개에 빠지지 않는 곳이지만 늘 대두되는 교통난,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부산 시티투어버스 서부산 라인이 개통되면서 감천 문화마을 정류소가 생겼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시티투어버스 감천 문화마을 정류소입니다. 이곳 정류소부터 감천 문화마을까지는 도보로 약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게다가 정류소에서 감천 문화마을까지 별다른 이정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발한 정류소에서 감천 문화마을 정상까지는 1.3km에 불과하지만 전 구간이 오르막길이라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만 더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골목이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코스 한 군데를 색칠을 좀 단정하게 해갖고 좀 더 예쁘게 보완을, 한 코스만이라도 여기 골목이 많으니까.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 관광의 실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감천 문화마을은 아직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는 중공업 지역이라 숙박시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도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자연 녹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안 돼 있고, 또 다대포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모른데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개발 행위가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규제 완화가 제일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거를 2024년도 도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라, 아니면 감천 문화마을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지역을 관광지 혹은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개발해라고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지역 내 관광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도심과 서부산 관광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부산권에 처음으로 5성급 호텔이 문을 열기도 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역 스토리가 살아있는 관광지 등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서부산권의 관광 자원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서부산권의 명소를 꾸준히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발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지난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목욕탕 화재 1차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식 결과 최초 화재는 폭발로 시작됐고 2차 폭발은 유류 저장 탱크가 지목됐습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유류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 시민 등 23명이 다친 목욕탕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이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지하 1층 옥내 탱크 저장소로 밝혀졌습니다. 유류 탱크에서 누출된 유증기가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했다는 것이 합동 감식단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2차 폭발 역시 유류 저장 탱크를 지목했습니다. 유류 탱크가 냉각되면서 내부 압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외부 공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파손된 배관 등을 통해 점화온이 유입 폭발한 경우와 기타 떨어진 철 구조물 등의 충격에 의해 스파크로 폭발한 경우 등. 합동 감식 결과 목욕탕 업주 A씨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되지 않은 유류를 탱크 안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부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28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보관과 탱크 전용실 내벽 균열 등 5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46건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1명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옥내 저장소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소방청에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멧돼지 번식 시기인 11월을 앞두고 부산 곳곳에서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에 멧돼지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목격됐고 16일에는 만덕에서도 출몰해 3마리가 사살됐는데요. 멧돼지 주요 출몰 지역과 주의점을 장보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검은산입니다. 민가 근처 산길에서 희미한 동물 발자국이 보입니다. 멧돼지의 것입니다. 주변을 지나가며 땅을 파헤쳐 놓은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최근 들어 열흘에 한 번씩은 멧돼지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은 이제 목욕하는 뒹구는 자리가 많이 있고 산에 가면은 치는 거 판다고 많이 파놨고 상부더위 관리하고 등반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좀 걱정이 좀 되지. 혹시나 만날까 싶어가지고. 부산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잡힌 야생 멧돼지는 580마리로 지난해 전체 포획 실적인 563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기장군에서 449마리가 잡혔는데 전체 포획률의 76%에 달합니다. 월별로 보면 멧돼지가 새끼를 기르는 기간인 5월에 2배로 늘어났다가 이후 40마리에서 50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은 수억 차례 접어들면서 최근 3개월 128건 접수됐습니다. 아무래도 도심보다 여기 산지고 논밭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는 이제 그 고구마나 이제 뭐 상추, 배추 좀 많이 먹으러 내려왔고요.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밤하고 이제 뭐 이제 산에서 나는 이제 열매들 먹으러 좀 많이 내고 오고 있습니다. 기장의 경우 철마면 장전리와 구칠리, 일광읍 용청리 순으로 멧돼지가 많이 잡힙니다. 관계자들은 멧돼지 번식 기간인 11월에서 1월 사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멧돼지의 흔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구군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멧돼지를 만난다면 눈을 바라보면서 주변 나무나 바위 등 지형 지물 뒤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는 등 자극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4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 반쯤 하단 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는 덕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는 사전 민원 예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사항 대처 등 공동주택 준공 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준공 인가 신청 서류와 일정, 도로와 공원 등 시설물 이관 관련 사항 등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닌 잡다한 행정 업무들입니다.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이런 행정 업무들을 대신 맡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교권 붕괴 사례들. 최근엔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선 교사 10명 중 2명만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외에도 과중한 행정 업무가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행정지원청을 설립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교육 활동에만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행정지원청은 그동안 교사들이 맡아왔던 각종 계약과 통계, 회계 업무를 비롯해 기간제 교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업무들을 대신합니다. 응시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는데 전부 다 수업도 못하고 교무부장 쌤이 전화 돌리고 뭐 하루 종일 그거 뽑는데 진짜 시간을 다 보낸다 할 정도로 이런 업무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교육청에 가져와서 그런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겠다는 게. 지금까지는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팀이 이 같은 업무를 맡아왔지만 감독기관인 지원청에 일선 학교가 업무를 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또 하면은 학교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거꾸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주고 책임도 다 진다. 지도 감독 권한은 없다. 이게 부산 학교행정지원청은 임시 휴교에 들어가는 남구 우암동 신현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뒤 향후 영도구에 새로운 업무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